강릉 삼척 동해의 속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의 가족과 접촉자를 중심으로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해송림을 대상으로 개발이 잇따라 추진돼 이를 지키려는 시민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해시 동지역 주민자치위원장 선출 과정에 해당 동장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동해시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삼척시 공무직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 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해 당장 폐기물 수거부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과 삼척, 속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강릉에서는 175번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이 새로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175번은 동해의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과 접촉했습니다. 삼척에서는 15번 확진자가 발생했고 원주 492번 확진자인 자녀와 함께 코로나19 치료 병상에 동반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속초에서는 증상 발현 검사자와 확진자의 접촉자 등 3명이 발생했습니다. 무코농협 하나로마트 직원 관련 확진자가 오늘도 2명 추가됐습니다. 동해시는 자가격리 중이던 무코농협 하나로마트 직원 2명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마트 관련 누적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추가 접촉자는 없으며 해당 마트는 이달 말까지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강릉시 해안가에 얼마 남지 않은 해송림 벨트, 바로 송정해변인데요. 최근 송정해변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에 송림 훼손 행위까지 이어져 시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강릉시 송정동 해송림 일대 30m가량 출입을 통제하는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사유지인 이곳의 땅 주인이 소나무를 보호하겠다며 설치한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개발 목적이 아니겠냐며 강릉시에 항의 민원을 제기했고 강릉시는 소유주에게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강릉시는 해송림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 지역인 만큼 무단 훼손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철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무단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시민 모두가 산책로를 즐기는 시민 모두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은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강릉 지역에 얼마 남지 않은 해송림 벨트인 송정동 일대 해송숲 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산책로를 따라 타원형 울타리가 쳐지고 승마 체험장이 생겨 민원이 쏟아졌고 지난해에는 누군가 소나무 20여 그루에 구멍을 뚫고 농약을 살포해 소나무가 모두 고사했습니다. 최근에는 송정해변 인근에 10층짜리 숙박시설 건립 계획을 놓고 강릉시가 허가를 내지 않자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여전히 숲을 보호해야 한다며 건립을 불허하고 있고 업체와 대체 부지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릉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개발에 따른 송림 훼손을 막겠다며 현수막을 잇따라 내걸고 대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땅 소유주들도 그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면 지금 여기 넓게 펼쳐져 있는 해송숲은 모두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인근 안목 해변 일대가 급부상하며 최근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 넘는 토지 거래가 이어지자 송정동 일대에도 개발 움직임이 부는 겁니다. 사유지에 대한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와 자연 경관을 보존하려는 지자체 입장이 충돌하면서 대책 마련도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시에서 동지역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을 놓고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동장이 선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건데 동해시 자체감사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동해시 바란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뽑는 총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출할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치위원 한 명은 동장이 추대 방식을 원한다고 발언합니다. 추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한 20일이나 한 달 전부터 동장님께서 추대하는 거로 다 알고 있고 동장님 말씀대로 추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출 방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추대 방식으로 결정했다가 다시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자치위원들은 동장이 총회 개최 전에 특정 인물을 지지하는 언급을 하는 등 중립 원칙을 어기고 선출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합니다. 추대하는 걸로 합의가 됐으니까 앞으로 좀 잘 좀 부탁합니다. 잘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다 했다고. 동장이 추가로 그 자치원을 뽑은 한 사람들은 동장이 임의대로 현 자치원장은 배제시켜놓고 완전히 편파적인. 동장이 30명 정원인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공모기간에 기존 위원들을 포함해 29명이 접수를 했는데 기존 위원 8명을 해촉시키고 빈자리 9명은 추가 공모 없이 새 인물들을 위촉했다는 겁니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경찰과 소방, 금융기관, 철도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해당 동장은 추대와 관련된 발언은 오해이며 자치위원 선임은 성별과 소속 단체 등을 고려해 재량권을 발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대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전 위원장이 연임이 가는 부분도 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잘 만들어 가시라. 본인이 어떤 사회적 지지를 얻어서 다이 될 수 있도록 한 노력은 본인이 하는 거죠. 동해시는 자체 감사를 벌여 자치위원 위촉과 해촉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내렸고 해당 동장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선출 과정의 공무원 개입 여부는 더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에서 생활하는 군 장병들의 주소를 강원도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도내 정치권에서는 실익이 없다거나 군 장병 선거권 문제 등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입니다. 부대 안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의 주민등록 주소를 부대가 있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현재 병사들이 외출 등으로 부대 밖에서 활발히 활동하는데 주소 이전을 못하게 막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병들이 쓰는 상하수도와 도로 건설 등에 많은 돈이 드는데 군인들이 주소를 옮겨 접경 지역 인구가 늘면 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도 많아져 이득이라고 주장합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을 도민에 포함시켜서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경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취지입니다. 강원도는 도내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이 모두 주소를 옮길 경우 강원도 인구가 15만 명 정도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접경 지역의 보통 교부세도 늘어 전체적으로 예산이 714억 원 더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교부세로 받은 예산보다 써야 될 돈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주소를 옮기면 그 지역 주민인데 재난지원금의 경우 군인들에게도 기존 주민들과 똑같이 줘야 합니다. 또 군부대의 상수도를 연결하는 등 받은 예산보다 써야 될 예산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출이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받는 거에서 얼마큼 더 늘어날 거냐. 근데 그거는 행안부가 그런 산책 기초를 다 바꿔주지 않는 한은 의미가 없다. 국민의힘 소속 강원도 의원들은 접경 지역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다며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하는 강원도 의회 성명 발표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군장병들이 갖는 선거권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화천군의 경우 2014년부터 군인들의 주소 이전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앞장섰는데 이제와 주소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번 논란이 국회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평창 도암댐이 수질오염 문제로 벌써 수십 년째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멈춰 있습니다. 고랭지박 같은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도암호에 쌓여있는 쓰레기부터 치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4천만 톤의 물을 담고 있는 도하모. 아직 얼음이 녹지 않은 호수 주변에 각종 쓰레기들이 눈에 띕니다. 폐플라스틱과 폐목, 공사 자재는 물론 농약병까지 널브러져 있고 가파른 경사지에도 폐타이어와 생활 쓰레기 등이 마구 버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큰 비가 내리면서 떠내려온 쓰레기들입니다. 기름이 든 기름통은 물론 저온저장고 건물까지도 떠내려와 도하모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하모가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수거를 안 해서 지금까지 도하모에 적재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꼴짝이라든가 이런 데는 쓰레기 버리고 가는 투기장이죠. 심각한 도하모의 수질오염은 꼬박 20년 동안 도함댐 발전을 멈춰 세웠습니다. 전기 생산이 멈춘 탓인지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댐 주변만 청소할 뿐 나머지는 지자체 몫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발전 사업자의 권한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호소나 하천을 관리하는 권한은 평창군에 있습니다. 수질오염의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환경부의 노력도 큰 소득은 없습니다. 2008년부터 200억 원이 넘는 국고를 투입해 고랭지밭 배수로 정비와 침사지 설치 등을 추진했지만 도하모를 향해 흐르는 송천은 지금도 붉은 흙탕물로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완화되는 수치가 나오다가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 한 번씩 그렇게 높아져가지고 관리 계획이 올해 나와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환경부가 한강 수계기금을 활용한 도하모 환경정비를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은 구상 단계에 불과합니다. 10수년째 계속되는 노력에도 댐 방류수 수질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차라리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삼척시의 공무직 노동조합이 오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됐기 때문인데 첫날부터 폐기물 수거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유인호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소속의 삼척시 공무직 직원들이 시청에서 농성을 벌입니다. 공무직은 환경미화원처럼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삼척시의 공무직 인원은 모두 375명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195명이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삼척시와 노조가 합의하지 못한 항목은 32개. 그중에서도 최대 쟁점은 협약의 적용 범위입니다. 노조는 단체 협약을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삼척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삼척시는 조합원이 아닌 우리 비조합원에게도 이 협약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임금이라든가 근로 조건을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그 차별법, 차별 문제가 또 발생해서 저희가 그 비조합원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또 차별에 대한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그런 가능성이 또 있고 퇴직금 계산 방식과 병가 중의 급여, 조합원 업무의 민간 위탁 금지, 징계위원회 구성 등도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직 파업으로 업무 차질이 심한 분야는 폐기물 처리와 관광시설 운영입니다. 민간에 위탁한 종량제 봉투 쓰레기 수거 외에 대형 폐기물 수거와 재활용품 선별은 첫날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레일바이크와 대금굴 운영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삼척시는 파업 기간에는 음식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대형 폐기물과 재활용품 배출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릉시 일부 공무원들이 출장비 등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정규직 공무원 5명과 계약직 근로자 10여 명이 출장비와 연장 근로수당 등 9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 자체 감사를 벌이고 강원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강릉시는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을 환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릉과 원주 등에서 무인 점포를 돌며 돈을 훔친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충주경찰서는 강릉과 원주, 충주 등 전국을 돌며 무인 점포에 들어가 33차례에 걸쳐 1,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대 남녀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이들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지난 11일 새벽 광주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심야 시간 무인 점포를 이용하는 손님이 적고 현금 보관함을 쉽게 열 수 있다는 점 등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강원도 내에서는 실시되지 않지만 서울이나 부산 등의 주소를 둔 유권자를 위해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가운데 중대한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투표소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 근무하는 군인 등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정선군의회가 올해 해외 연수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정선군의회는 오늘 정례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올해 책정한 해외 연수비 3,200만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군의회들이 올해 해외 연수비를 예년처럼 책정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 후 4경기 만에 첫 승점을 올린 강원FC가 내일 강릉홈에서 성남을 상대로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강원FC는 내일 저녁 7시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2021 하나원큐 K리그1 5라운드 성남FC와의 경기에서 공격력과 조직력을 끌어올려 시즌 마수거리 승리에 도전합니다. 개막 후 시즌 4경기에서 1무 3패 승점 1점을 기록하고 있는 강원은 리그 12개 팀 가운데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대형 경비 함정이 신규 배치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건조돼 동해해경 전용 부두에 배치된 태평양 16호는 3,000톤급 최신 경비 함정으로 최대 시속 52km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16호는 유류 절감을 위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해 전기와 디젤 엔진을 번갈아 운용하며 고속 단정과 물 분사가 가능한 소화포, 음파 탐지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 주민들이 육군 23사단 앞에서 예비군 훈련시설 확대를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벌였습니다. 동해시 만우동 주민들은 기존 예비군 훈련장이 강릉 삼척, 태백, 정선 지역 예비군의 훈련을 통합하게 되면서 방문 차량 증가에 따른 소음 공해와 마을 진입로 교통체증,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 23사단 측은 예비군 통합훈련 계획은 국방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이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5차 공매를 진행합니다. 고성군은 2019년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제공됐던 임시조립주택 54동에 대해 최저 입찰가 1,300만 원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입찰 공고를 진행해 8일 개찰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